11월 14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주간 증시 일정은 이번 주 강세가 나왔던 업종들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슈들 그리고 좀 나쁜 이슈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간에 큰 이슈가 나오는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게임, NFT에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생활에 이 대체불가 토큰 이런 결제를 넣어서 P2E라고 하죠. P2E. 이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겠다. 가상세계에서 돈을 벌면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많이는 올랐지만은 지금 상승률 보이시나요?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생활에 나오는 거를 사실 법적으로 허용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 리스크가 가장 크게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이제 셧다운제까지 폐지를 하면서 이런 게임 사업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걷어내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현금이 들어가는 건 다르거든요.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성인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가가 잘 나지 않고 강원랜드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하나뿐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박성, 황금성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으로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뻥튀기가 돼 있다. 대체불가 토큰 예전에 1년 전쯤이죠. 1년 전쯤에 게임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가장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이 미술품들 고가의 미술품들을 대체불가 토큰으로 경매를 하고 구매를 하면서 올라간 건데 여기에 대한 산업이 확장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좀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 일례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라고 아시죠? 이제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예전엔 전부 다 그냥 VR, AR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웨어러블 이제 이 껴야 되니까 웨어러블 안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각자의 테마로 엮였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산업과 테마들이 그냥 하나로 메타버스 그리고 뭐 이제 결제 플랫폼 만든다면 우리 P2E 관련된 테마주 하는데요. NFT. 아예 그냥 크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자잘한 테마가 그냥 내가 그 산업에 대한 1%에 대한 연관성에 있어도 다 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품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든데 물론 산업성이 굉장히 좋겠죠. 메타버스라든가 NFT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진품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숙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테마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테마에 실제로 돈을 쓸 수 있고 그 테마에 실제로 산업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화, 뭐 터치 패널, 모바일 솔루션, 뭐 MLCC,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모습이 나와서 사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있지만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에 연관된 이런 산업 소재 업종들이죠. 소재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2에 대한 기대감에 쇼박스 제 콘텐츠가 주도주가 나왔었고 메타버스는 뭐 같이 엮이죠. 게임, NFT랑 메타버스가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같이 엮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이제 NFT는 엮여서 올라가는지 뉴스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눌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재 관련된 대란이 있는데 요거는 추가적인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중간 상승 종목 탑10인데 하이트론 관리 종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후성, NK물산, 조일알루미늄 이게 금요일날 막판에 많이 올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강, 망간, 유연탄 그 요소수 대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알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원자재 의존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자원이 안 나와요. 석탄 빼고는 예전에 7, 80년 석탄 빼고는 자원이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런 2차 산업이죠.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2차 산업인데 2차 산업의 주된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특히 중국에서의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로 중간 상승률이 이 정도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정말 큰 상승률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대선 테마주 위주로 슬슬 이제 대선 테마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는 게 지금 테마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한 종목들을 모아가야 된다. 사실 대선 테마는 1년 정도의 랠리, 허니몰 랠리까지 이어집니다.
대선 테마를 하면서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고 그 대선 후보 주자들의 정책이 밝혀지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그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1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허니문 랠리예요. 자, 1년의 상승. 2018년도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했죠. 근데 플러스 거기에 오바마 케어까지 엮이면서 2018년도에 총강세에 나온 종목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슬슬 모아가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제가 뭐 제 개인적 의견을 넣자면은 원자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테마주들이 아마 허니문 랠리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테마주들도 강세가 나왔었다라는 거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좀 좋은 이슈들이, 다음 주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첫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대만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대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다음 3차 대전이 어디서 시발점이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동남아시아 쪽에 대만과 중국의 문제다. 통일을 할 수 있는 홍콩 문제도 사실 컸었는데, 홍콩 문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냥 잘 처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흡수합병 예상돼 있는데 대만은 쉽지 않을 거다. 정말 미국의 친미 국가고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놓지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미국에 대한 국회의원, 우리나라 좀 국회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대만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말을 했죠. 이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것이다. 군사적으로 대만은 우리 우군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이 중국이 좀 빡쳐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가장 중요해요. 물론 화상대화긴 하지만은, 화상회담이긴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특히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에 대한 이 압박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을 했죠. 이미 산유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유가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발언 통해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7%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도 급락이 나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또 법안을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제시했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테마주는 캐터필러랑 연관된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해체 작업을 본격화한다. 사실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완화가 됐죠. 헝다그룹이 자회사 지분 매각하면서 2,400억대 현금 확보해서 디폴트 막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의회를 소집하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냈죠. 그래서 아마 해외 부채를 먼저 갚아주고, 중국 이 헝다가 자회사를 처리해서 미국 채권을 먼저 갚아주고, 국내에서는 헝다그룹을 해체해서 이거를 좋은 계열사들은 매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구정계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헝다그룹이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도시가 200개가 넘게 지금 건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이 입주인들, 기다리는 입주인들, 거기 사업이 엮인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일단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해결하겠다라고 해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헝다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말 오랜만에 이 미국에 대해 출장을 갑니다. 미국 오랜만에 출장을 가면서 여러 파트너들이랑 만나서 반도체라든가 백신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최근 요소수 이슈도 있죠.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기대감, 아니면 미국과의 조금 우호적인 반도체 제스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 자, 마지막 우리가 11월 25일날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어 있죠. 통화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그렇지 않나? 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낮춰잡았죠.
지금 이번 연도가 4%대인데 내년 1년 만에 1%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IMF의 평균 OECD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낮아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IMF에 제시했던 게 6%대인데 우리나라는 4%.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4.4대 중후반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3%대. 굉장히 경제성장률이 리스크가 있는데 신인석 전 금통위원장이 가계부채 잡다가 이거 실물경제 위축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냥 내년에 3월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겠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맞게 된다면 1%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할 수 있죠. 1%대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늦을 수도 있다. 어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증시에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에 좀 주된 내용이고 다음 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안 좋은 뉴스들도 많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몇 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중단을 지금 했죠.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죠. 지금 네덜란드가 위드 코로나 중단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중단할 것인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때 일본에서 확진자가 근데 많이 나오면은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멈춤이 나올 수 있다. 이건 경제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남아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좋은 이슈도 있지만은 좀 나쁜 이슈도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제가 최근 주간 증시 실적 찍으면서 다음 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좀 기대감을 한번 가져서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뭐 증시 일정은 이제 뭐 분기 실적 시즌 다 끝났고 뭐 옵션 만기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월요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엄 신규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죄송한데 제가 아까 이게 좋은 뉴스인데 여기도 종전선언 이슈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지 플러스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이슈가 지금 6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 투엄 신규상장 하고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NN 오리워치가 신규상장, 그리고 바이오프트로가 신규상장 예정되어 있어요. 큰 이슈는 많이 없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죠. 이제 장시간 마감 시간이 1시간 정도 미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에 대한 예판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마 지옥 넷플릭스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지율까지 이어지는 3연타가 터질 경우에는 영상 컨텐츠 OTT 관련 테마주들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메타버스에 대한 너무 좀 과대평가, 시장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좋지만은 너무 올랐다 이거 위메이드가 막 200%씩 오르잖아요. 너무 올랐다 이거기 때문에 NFT 업종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썬데도 좋게 써봤고 다음 주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시장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좀 마감 증시가 늦었는데 좀 오다가 좀 사고가 나서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마감 증시가 늦었습니다. 이거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장전 시간 늦지 않도록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주말이 몇 시간 남았는데 남은 주말 푹 쉬시고 큰 일 없던 저는 내일 장전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